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 1동, 울산동, 울산 4호동, 주월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안전사고, 폐지 줍는 노인,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지난 5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아동 친화도시 우리 남구의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전사고란 하재, 교통, 추락, 악취, 유인, 성범죄, 유해식품 등 어린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분야를 다룰 수는 없기에 오늘은 구정 질문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놀이시설, 교통, 위생, 3대 주요 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질문 드린 후에 최종적으로 모든 안전사고를 총괄하는 종합적 관리 방안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는 중대사고와 비중대사고로 나뉘어집니다. 중대사고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망, 3명 이상의 부상, 골증상 등 말 그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중대사고는 현행법상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비중대사고, 즉 일반적인 사고는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동일한 종류의 놀이기구에서 반복적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특정 기구에 문제가 있으니 조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조치 개선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별다른 신고체계는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한 사고는 물론 일반적인 사고를 아우를 수 있는 신고체계를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교통안전입니다. 강주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374건, 2022년 351건, 2023년 346건으로 매년 300건이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주 지역 가속 단속 지점 상위 10곳 중 7곳이 스쿨존입니다. 안타깝게도 남구 백운초교 스쿨존도 총 3만 885건, 일평균 16.9건으로 위험한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또 다른 주범 중 하나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안전모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과 협력하여 스쿨존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강화하고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 또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위생 안전입니다.
안전한 식생활은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 대부분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어린이집에서 식사하므로 무더운 여름 어린이집 위생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기준 총 104곳의 어린이집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수치는 2022년 85건, 2023년 33건, 2024년 31건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급식위생을 자체 점검한다는 것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력 부족 등 사정은 있겠으나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 분야만큼은 매년 현장 점검을 100%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어린이 안전 3대 주요 위험 요인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강주광시 남구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조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모든 정책의 기본은 실태조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과 교통지도과 등 다양한 과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격의 부서를 지정하여 계획하에 분야별 실태조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근거로 3대 주요 분야는 물론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미비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어린이 안전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남구와 아동 친화 도시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짚는 노인 관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전수 결과에 따르면 강주는 총 노인 인구 24만 487명 대비 폐지 중년 노인이 6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도시가 강주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수입은 1시간당 1,226원으로 최저임금의 13%, 2023년 9,620원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폐지 수집 노인은 높은 안전사고 위험에도 처해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입 중 부상 경험은 22%, 교통사고는 6.3%,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폐지 수집은 27.4%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안전장비 착용률은 단 34.6%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지 수집 노인은 일반 노인과 비교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주관적 건강 판단 설문 결과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2.7%, 우울 증상 보유율이 39.4%로 이는 일반 노인과 비교하면 각각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도움이 절실한 폐지 수입 노인은 남구에도 현재 106명이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구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렇다 할 지원책은 없으며 강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자원재생활동단 사업이 유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운영 결과마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사업 대상자 26명 중 고작 30% 수준인 8명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수입을 높이고 신체, 정신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참여율은 단지 9%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폐지 수집 노인들이 노인 일자리 참여 의향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20%가 넘는 노인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지 수집 노인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이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관련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20세대 이상의 임대 공동주택 단지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란 동별 임차인 대표자로 구성되어서 임대사업자와 관리규약, 재개정, 관리비 임대료 증감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회의입니다. 하지만 관내 19개의 임대아파트 중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한 곳은 6곳으로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어린이 안전사고 관리, 폐지 수집 노인,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정 질문은 의원 개인이 아닌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등 총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마련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고 위험에 대한 현황 파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택단지 246개소, 어린이집 39개소 등 총 34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올 1회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실시 후 시정요구, 수리 필요 등 기구별 관리 상태와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유형, 원인 등을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신고하는 안전보안관 11명을 이촉하였습니다. 더 세심하게 신고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학기에는 통학로 주변을 중점 점검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쿨존 내 교통안전 캠페인 강화 및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 방지턱,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 안전시설물 확대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담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안해 주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올 1, 2회 정도 남부경찰서, 모범 운전자회 등과 함께 스쿨존 내에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먼저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한 만큼 각종 안전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동 킥보드 대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모 비치, 면허 인증 절차 의무화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캠페인 강화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기재 조항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부터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견인과 동시에 대업체의 견인료 부과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모범 행정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급식 위생점검 시행 체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조언대로 아이들의 식사를 하루 한 끼 이상 책임지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남구 어린이 급식 지원관리센터에서는 현원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 102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에서 연 6회 정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현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43개소를, 인구가족 담당관실에서는 50인 미만 어린이집 31개소에 대해 연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 점검이 감소한 50인 미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급식 지원관리센터 지도 결과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더욱 두텁게 시행하여 아이들의 급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안전 관련 분야 실태조사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항 파악과 위험요소 분석 등 실태조사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2021년에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은 교통, 식품, 환경, 시설 분야의 안전을 10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부서별로 어린이집 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안전총괄과를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체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 수집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 수집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여 어르신들의 수입을 높이고 정신적, 신체적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금년 8월 강주시에서 자원재생활동단 모집 당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103명 중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51명과 생계급여 수급자 26명을 제외하고 사업 대상 인원 26명 중
8명만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폐지 수집을 희망하는 어르신 중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방법을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례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는 등 개별 홍보와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임차인 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공동주택은 13개소로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과는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최소 주거기간이 길게 보장이 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아서 임차인 대표회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임차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 내 이상 동별 대표자 모집 공고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성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관련 컨설팅을 권유하는 등 관내 임대아파트가 모두가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소영 의원님, 오용순 의원님, 김강수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소관 국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본 저는 2024년도 10월 구정 질문을 하면서 세 가지 주제를 구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폐지 줍는 노인에 관련해서, 또 하나는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련해서 제가 구정 질문을 드렸었는데, 보충 질문은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김영일 국장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도시국장 김영일입니다. 국장님, 평소에 저의 지론입니다만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생명을 잊어버리면 천하를 잃은 겁니다. 억만금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명예를 다 얻었다 한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재산이 뭐가 필요 있고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 어떤 사업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저는 안전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일은 없다. 행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그 어린이 보호구역, 소위 스쿨존이 있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 우리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교가 있고 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초등학교가 23개소, 유치원이 18개소, 어린이집과 특수학교가 15개소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일전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은 그 현재 그 스쿨존에 안전 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국장님 파악하실 때 우리 남구 관내의 안전 펜스 총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제가 지금 총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41,280m인데요. 네. 그 중에서 30,067m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만. 네, 3만 667m. 그러니까 안전패스 아직 그 미설치 구간이 아직은 1613m 정도는 아직 미설치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본위원에게 그 자료를 요청해서 그 받아보니까 올 2024년도에 안전패스 설치된 가운데 150m를 설치하겠다라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네. 설치를 하셨는가요? 아직 설치가 안 됐고 10월 중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저 농성초등학교 그 울산 스쿨존을 사동 하고 농성초등학교 인근에 그 안전패스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24년도에 150m를 설치하게 되면은 국장님 답변대로 답변을 빌자면은 1613m가 미설치는데 150m 원년에 설치됐으면은 몇 년에 걸쳐야 이게 1610m를 13m를 다 설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겠네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방울타리 설치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해마다 지금 이제 시비를 교부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또 이제 설치 대상지가 좀 좁은 지역이나 또 인접 상가에서 반대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시 예산 확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가 설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안전 사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전 사고가 우리 안전 패스를 다 설치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부정질문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패스를 설치하지 않아 가지고 만약 정말 이게 운 나쁘게 이런 안전사고가 우리 남구에서 일어났다고 가상을 해보십시다.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과 그 불평과 그 원망, 그 언론의 질타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남구가 아무리 어떤 사업을 잘했을지라도 이 한 가지 사실 가지고 다 잘못했다고 묻혀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예산의 시급성과 우선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도 저는 이 안전펜스 어린이 안전사고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올 본위원이 기획실에다가 급히 확인해 보면 2024년도 우리 본예산 행사성 예산과 소모성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60억 정도 돼. 이런 예산, 이런 재원들 조금 줄여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그런 안전펜스 미설치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그 안전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지금 어린이 스쿨존에 관한 안전 헬스의 부분을 저희들이 상향에도 조정해서 안전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 패스 소위 말하는 방호용 울타리죠. 네. 방호용 울타리. 이 방호용 울타리는 즉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보행자용 울타리, 차량용 방호용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제 본의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우리 남구 관내에 차량용 안전패스 울타리는 방호용은 단 1m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안전패스가 보행자용 안전패스로 지금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보행자용 안전패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지 차량이 15도 각도로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졸음운전 해가지고 그 보행길을 갈 때 그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보행장용 이 펜스 방호용 울타리를 흔들어도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것이 그 보행자용 울타리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차량용 방어 울타리를 저는 우리 남구에서도 빨리 설치를 한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차량용 방어 울타리가 등급이 9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시죠? 네. 9개 등급이 있는데 이 SB5부터 SB7까지 있어요. 이 SB1은 8톤 트럭이 시속 55km를 15도 각도로 달려도 그 충격을 가해도 이 차량용 방어 울타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는데 우리 남구 보유구역 내에는 안리패스가 모두 다 전부 보행자용 방어 울타리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창동초등학교에서 그 어린이 안전사고가 있어가지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640억을 들여가지고 4년간에 걸쳐서 차량용 방어 울타리를 설치하겠다. 인천 중구 같은 경우도 240억을 들여가지고 2년에 걸쳐서 이 차량용 방어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너무나 무방비하지 않느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스쿨존에 설치된 안전헬스 기준을 이제 설치 기준을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규격에 맞게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 안전헬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이제 시에다 건의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차량용 가드레일은 시설 특성상 좀 좁은 도로는 좀 설치가 어렵고 이제 스쿨존 내에서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요. 또 어린이 보호용 내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이제 차량용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좁은 구역 내에 지금 차량용 방어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 열악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네. 위험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차선 네. 위험 지구 코너 같은데 네. 이거는 좀 방어용 차량 그 방어용 울타리를 설치를 시급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차량용 그 방어 울타리를 설치해 보고자 하는 그 회의라든지 이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지금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그 연내에 반드시 교통지도과 안전총괄과 우리 국장님이 주재하셔서 이 차량용 방어 울타리 설치에 관련해서 같이 긴밀히 의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스쿨존 내 CCTV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CCTV는 불법 주정차 CCTV는 우리 남구가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는 간제센터의 소관이고, 네. 가속 CCTV 그러니까 시속 그 가속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청 소관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디 그러면은 우리 CCTV 우리 주정차 위반 우리 남구청에 남구 관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속 카메라 설치가 이제 아니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요. 네, 몇 대입니까? 이제 불법 주정차는 저희가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4개소. 그다음 방범용 간제센터. 방범용은 5개소. 네. 그다음에 스쿨존 내입니다. 네. 가속 단속에는 가속 단속 카메라는 21개소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CCTV가 이렇게 많이 스쿨존 내에 아직 설치가 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찰청과 그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가 원만히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뭐 경찰서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발생되거나 저희들이 이제 뭐 특히 위험하다고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많이 설치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긴밀히 협조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경찰청과 그 협의를 하려고 하면은 참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남구는 지금 자치경찰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죠. 구 단위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이 경찰청에 대한 그 행정의 통제를 어디를 받습니까? 경찰청이 지자체 그 통제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 의원이 생각하는 상식은 지자체의 행정의 그 통제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이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하시고 우선성, 시급성, 중요성, 민원성 이게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아직 설치되지 않는 그 CCTV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찰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그 어린이 그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는 두 가지예요. 중대 사고냐 아니면 경미한 사고냐 이렇게 구분되어 질 수가 있겠죠. 네. 자, 만약 이 중대 사고라고 할 때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한 것은 이에 따른 그 신고 체계나 컨트롤 타워가 갖춰져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가상에서 저 울산 사동 농성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중대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네. 전화가 왔습니다. 놀이 남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놀이 시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신고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네.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남구청으로. 남구청 어느 부서에 전화가 왔는지 몰라서 전화 받았어요. 그러면 신고 체계와 컨트롤 타워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어디 소관이지? 어디다 말해야 되지? 그럴 것 같은데 컨트롤 타워가 신고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중대 사고건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이제 보고 관리 주체가 이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미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사후에 시스템에다가 입력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 보시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네. 받아서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네. 바로 119에다가 연락망을 채울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지역에 어디에 몇 번지에 어린이 사고가 지금 발생됐으니 119 차를 구급차를 신속히 보내는 그런 연락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어린이 사고가 났어요. 이거 뇌를 다쳤는지 다리를 다쳤는지 심장을 다쳤는지 그걸 모를 일 아닙니까?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병원 후송 조치를 하려고 하면 병원에 대한 연락망이 있어야 되니까 구급차가 가고 있으니 빨리 지금 의료 수술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이런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한다면 전혀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컨트롤 타워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컨트롤 타워는 안 갖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저희한테 구청에 연락이 오면 일단 사람 생명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19에 일단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나가서 그 현장을 이제 점검해야 되겠죠. 이게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빨리 안전망 구축하세요. 빨리 구축하십시오. 이거 어느 것보다도 이거 정말 시급합니다. 컨트롤 타워 빨리 구조물 질문 끝나고 올 10월 달 안에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이거 꼭 갖춰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야 될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저희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보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강조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보게 되면은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린이들 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경찰청장에게 차량 통제 시간대별 구간별 통제해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필요하다면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차량 통제가 필요하지만
차량 정체가 심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아서 아직 통제 요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매달 저희들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모범 운전자회와 또 우리 남구청과 협조하여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캠페인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사전조사해서요. 사전조사해서 어느 스쿨존에는 정말 차량 통제가 너무 심하다. 차량 통제를 해야 되겠다. 너무 위험하다. 라고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구간별, 시간대별 8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이 차량을 조금 통제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이 경찰서에서 나와서 차량 단속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2천여 우리 남구 공짜 여러분, 우리 선배 의원님 여러분, 어린이 안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흔히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전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불식간에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충분하게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안 강화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괜찮겠지 할 때 안전사고는 일어납니다. 이태원 참사, 서울시청역 사고, 역주행 사고가 그랬습니다. 따라서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남구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가 아동 친화 도시에 걸맞게 누구보다도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어린이가 믿고 뛰놀 수 있는 우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충심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영일 안전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